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지를 즐겁게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 뭘까요? 첫 번째가 일단 공고가 뜨긴 뜨는데 어떤 직무를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과가 일문과야. 과가 무슨 과야? 과가 경영학과야. 그럼 내가 정해져 있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스타트업 D사에서 상품개발 팀장을 맡고 계신 박은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모 유통사와 T모 유통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D모 스타트업에서 제품 개발 기획 그리고 브랜드 총괄 맡고 있는 박은혜라고 합니다. 일단은 상품 기획 팀장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매우 바쁘세요. 바빠요. 오늘 저희가 섭외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되게 아름다우시잖아요. 아름다우신데 어제 밤을 새셨다고 합니다. 악플 달릴 것 같은데. 왜요? 아름답다는 아니야. 어제 밤을 새고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오늘 타이틀처럼 우리 많은 취준생 분들께서 자신의 과에 맞춰서 직무를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경제 경영학과다 라고 하면은 금융권 선택 많이 하고요. 영업을 해야 되나? 사업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력을 딱 조사해보니까 금융권 준비했음 이런 문장이 딱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처음에 금융권을 먼저 준비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러니까 평범한 취준생 분들이랑 다르지 않았고요. 일단 금융권 가면 안정적이다. 제가 경제학과이기도 네. 했고 제 많은 선배분들과 동료분들이 금융권을 준비를 했고 저도 그냥 일반적인 한국 학생분들이 그냥 흐르는 대로 공부했던 대로 이렇게 했었던지라 그때만 해도 무슨 꿈이 막 되게 어떤 멋있는 분들처럼 있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나도 금융권 가야 되겠다 해서 저도 길게 했어요. 길게 했어요? 뭐 흔히 말하는 금융 3종부터 시작해서 네. 자격증 많이 이렇게 이력서에 써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했고 한 1년 넘게 1년 반 이상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자치고는 취업을 늦게 한 편이거든요. 제가 사실 대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한 편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계절학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학점을 좀 올려야 돼서. 왜 많이 놓으셨나 보군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꿈 같은 게 많이 없었다 보니까 일단 학교는 들어왔는데 이제 뭐 하지?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전공에 그렇게 엄청 재밌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제학과긴 했지만. 그래서 알바도 많이 했었고, 네. 용돈을 받고 생활은 하진 않았어서 알바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학점이 되게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자는 4.0은 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전 4.0은 고사하고 3.5는 넘어야 된다라고 해서 계절학기를 한 몇 번 더 들어도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이었군요. 그래서 정말 네. 학점은 제가 진짜 낮기 때문에 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MD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히 들어오셨어요. 네, 맞아요. 우연히 들어오셔서 6년, 7년 정도 지금 이제 전문가로서 상장을 네. 하고 계시네요. 그 첫 번째 직장이 어디셨죠? H모 홈플러스라고. 예. 네. H모 홈플러스 뭡니까? 직무가 뭐였어요? 아시다시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채 기수로 뽑기 때문에 일단은 뽑힌 다음에 이제 연수나 이런 본인의 희망하는 것과 그리고 회사의 TO가 네. 맞는 매칭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는데 저는 원래 유통에 꿈이 있지도 않았고 해서 뭘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온라인에 대한 그냥 막연한 관심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온라인 본부 쪽에 가고 싶다라고 희망은 했었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MD를 할지 뭐 마케팅을 할지 기획을 할지는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어서 네. 그냥 MD 자리가 났다 그래서 그냥 꽂혔죠. 그냥 그거 해라 해가지고 네. 하게 됐죠. 파트는 어떤 거 담당하셨나요? 그때 식품 MD가 없다 그래서 네. 식품 MD를 하게 됐어요. 식품팀, 온라인 식품팀으로 갔어요. 그때 뭐 뷰티팀도 있었고 뭐 스포츠팀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식품팀. 괜찮았어요? 이게 취준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식품 뭐 관심도 없는데 그런 거 해도 될까? 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네네. 뷰티에 정말 관심이 없는데 네. 화장품 MD를 하라 그래. 그러면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식품은 네. 밥은 먹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대중적인 카테고리라서 저도 뭐 식품에 대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런 류는 아니었는데 먹는 먹거리고 네.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아 이게 내가 안 맞는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실제 일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일을 조금 하다 보면서 네. 식품의 경우에는 특히 뭐 유통기한이라던가 아니면 먹어봐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계속 샘플들이 엄청 이렇게 왔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다 먹어볼 수는 없고 저는 처음이니까 딱 보면 몰랐었으니까 네. 그때는 먹을 거리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근데 모든 MD도 마찬가지고 뷰티 MD들은 화장품 다 이렇게 해봐야 되고 뭐 운동 MD들도 막 다 써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MD분들이 겪는 일반적인 애로사항이어서 딱히 저만 특수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잘 계시다가 한 3년 정도 다니시고 네. 이직을 했어요. 네. 이직을 한 곳은 이제 커머스 네. 업체. 소셜 커머스. 예, 소셜 커머스 업체 MD로. 티타. 예. 티몬. 예. 그럼 거기에 가셔서 어떤 카테고리 담당하셨나요? 당연히 이제 MD를 하시게 되면 아시게 되겠지만 본인 카테고리를 주로 계속 이어가세요. 식품 가셨어요? 네네. 지금도 식품을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MD들은 당연히 뭐 뒤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본인 카테고리가 바뀌면 네. 커뮤니케이션 했던 파트너사들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트너사를 들고 가는구나.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유통사들이 경력 MD를 뽑는 이유예요. 이 수첩. 네네네. 이게 3억짜리 수첩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쵸. 그리고 수첩이 아니라 핸드폰이죠 이제는. 네. 그게 없으면 네. 물론 열정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뽑는 유통사 입장에서는 당장 일을 바로 매출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식품이 아니라 다른 정말 상관없는 뷰티나 뭐 그냥 뭐 리빙 쪽으로 간다면 저도 다시 물론 일을 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겠으나 그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지금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니시다가 이직을 한 지금 스타트업 디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개발. 예, 상품 개발이죠? 네네, 맞습니다. 예, 직접 만드시는 건 아니고. 맞아요. 공장 통해서 만드는 거죠. 만드는 일을 합니다. 네. 오늘 주제처럼 지금 팀장님께서는 보면은 직무도 우연히, 산업군도 우연히 오셨어요. 어떻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사실 오는 친구들이 되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나는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잘 맞을까? 네. 나는 어떻게 이걸 초이스해야 되는 건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어떻게 우연히 선택을 했지만 만족하시는 선배 입장에서 너무나 잘 왔다. 선배 입장에서 우리 취준생들 분들이 좀 어떻게 본인의 직무를 미리 좀 알아보고 좀 운이 좋은 케이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왔는데 되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어떻게 취준생들이 좀 그거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사전에. 근데 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겁이 많은 이유는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겁이 많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경험이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어차피 모든 일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도 취준생을 겪었지만 취준생이 겁이 많은 이유는 해본 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터넷에는 썰만 가득하고 막 찾아보잖아요, 계속. 근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 그런 것들만 계속 정보로 인지를 하니까 이렇게 더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만약에 제가 MD를 정말 하고 싶었고 꿈꾸고 왔었으면 반대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꿈꾸듯이 왔다면은 기대치가 더 높았을 거고, 그리고 제가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 이 업무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거나 내가 로망을 가졌던 직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네? 이러면서 오히려 실망을 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일단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정말 쭉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 버리고 그냥 처음에는
이거 너무 꼰대 같은 얘기인가? 그냥 처음에는 네. 조금 뭐든지 나는 다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소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그냥 어차피 망하지 않거든요. 뭐 아무리 네. 가도 뭐 그만두라고 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 네. 그냥 그런 걸 신입사원한테는 바라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신입사원인데 겁이 많아. 네. 그리고 되게 소극적이고 너무 신중해. 이러면 신입사원을 사실 뽑을 이유가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냥 뭐 엄청 막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네네네. 태도를 보이라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완벽한 시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금융권에 만약 갔으면 그만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잘 됐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현직자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네네. 현직자는 뭐 이제 직무 준비할 때 지식을 알기 위해서도 좋지만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직무 탐색을 위해서. 네. 직무 탐색을 위해서 많이 만나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제가 봤을 땐 직무 탐색도 탐색인데 본인 탐색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탐색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사실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현직자들을 통해서 저는요 이런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래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 별로였던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의외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직무를 알게 된다기보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현직자를 만나면 나를 알게 된다. 네, 근데 이제 본인들끼리만 있으면 그 객체가 돼요. 자꾸 이런 스펙이 있어야 된다는데 네네네. 이거 하려면 뭐 토익이고 뭐 토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데 오히려 현직자분들이나 뭐 취업 박람회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조언들을 듣다 보면 본인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좀 꼭 기회가 되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현직자를 만날 기회가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직자 직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단 유튜브에만 직무만 쳐도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유심히 보면서 본인이 좀 시간을 쓰시면 여러분들의 직무를 탐색할 때 그리고 나를 탐색할 때 나를 알아갈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꼭 여러분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